오늘도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 헝가리의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당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준공식이 이렇게 열리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헝가리 공장의 부지는 약 44만 제곱미터로 생산 공장이 준공이 됐고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양극재 5만 4천 톤에 달하는데 이 규모는 전기차를 약 6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향후 증설을 통해서 연간 10만 톤 넘게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목표이고요. 현재 삼성 SDI와 SK온, CATL 등 글로벌 셀 업체들이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공장으로의 공급을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오늘 에코프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비롯해서 2차 전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8%대 강세, 장 초반보다는 다소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까지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밖에 LNF 그리고 포스코 큐초엠 같은 종목들도 1%대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점검을 해봤고요. 여기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소프트캠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현재까지 고객 정보 약 3,370만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쿠팡 관련해서 긴급 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대준 쿠팡 대표의 공개 사과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면서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소프트캠프의 경우에는 문서 암호화 데이터 유출을 막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한 시세 받아가고 있고요. 사이버원의 경우에는 사물인식 기술 그리고 물리보안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도 클라우드와 원격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CTK도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로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센즈랩도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요. 자체 개발한 CTX, 사이버 트렛 X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안주들 이런 사태 속에서 일찍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구간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사이버원도 13%대 급등세인데 윗꼬리는 좀 많이 달았습니다. 4,5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니언스의 경우에도 13%대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21,85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ICT와 센즈랩이 3에서 5%대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안주 흐름도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있는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서부 T&D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오늘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더 심화하면서 사실상 한일령이 아니라 반일령이 발동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점 또 관련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항공, 공연 그리고 콘텐츠까지 줄줄이 셧다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달에 앞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가지 말아라, 또 유학도 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유학 자제령까지 내렸는데 중국의 항공사에서도 12월에 일본행 정기편 904편을 운항 중단했습니다. 전체에서 16%나 감편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사카 지역의 간사이가 가장 영향이 컸습니다. 간사이와 상하이의 왕복 최저가가 8,500엔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 엔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크게 가격이 떨어질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연 그리고 콘텐츠 분야까지 이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본의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공연 하루 전에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또 항저우 베이징의 세일러문 뮤지컬도 예고 없이 중단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일본의 여가수가 상하이에서 한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퇴장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노래를 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조명이 꺼지면서 스태프들이 와서 퇴장을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끌려 나가는 장면이 SNS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 도중에 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점이 굉장히 모욕적인 조치였다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항공이 감편되고 있고 공연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사수혜 받을 수 있는 호텔, 카지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가 5%대, GSP&L도 4%대 오름 세고요. 서부 T&D도 3%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GKL과 롯데관광개발까지 2에서 3%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